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 사상부터 우리 조선까지 한 번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국시대, 자,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자, 당연히 샤머니즘, 무당이죠. 그 다음에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자, 등등, 자, 이게 약간 종교 비스무리하게, 자, 전국적으로 깔려 있었을 거야.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자, 그런데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려면요. 자, 사상 통합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믿는 게 다르면요. 뭔가를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에, 자,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가 뭐를 수용합니까? 불교를 수용하죠. 자, 우리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어, 불교를 공인을 하죠. 그 다음은 우리 고구려는 소수리망, 신라는 법흥왕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순서로 하면요. 자, 소수리망이 먼저고요. 그 다음 우리 침류왕, 그 다음에 법흥왕,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통합을 해가지고 자, 우리 불교를 공인하는데, 이 불교 공인의 목적은 왕권 강화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국 시대 초기 각국 왕실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임을, 자, 우리 처음에는 하늘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천손 사상이라고 해요. 제천 행사를 주도하였고, 자, 나라를 통합하고 권위를 높였다. 나라를 통합하고 뭐라고? 권위를 높였다. 이후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자, 다른 토착 신앙을 대신해, 자,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게 불교입니다. 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왕즉불 사상이란 게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모시는 그 왕은 곧 부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삼국시대 불교는 왕권을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고, 그 다음 신라는 불교식 왕명, 그 다음에 왕즉불 사상을 바탕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신라, 뭐 진평왕이 왕이 올랐다. 이름은 백정. 자,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 이거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다. 자,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을 썼대지. 자, 그래서 신라 왕실이 부처 가족의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왕족불 사상을 바탕으로, 자, 왕실의 뭐라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삼국시대부터 탑과 불상 등 불교 문화들이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사진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일이 되고 나서, 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맨날 나오는 게, 자, 우리 삼국 통일 전후로 하여 신라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자, 불교가 백성에게 널리 퍼졌는데 두 사람, 원효, 그 다음에 의상 외워야 되겠죠. 자, 원효는, 자,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자, 극락왕생한다는 아미타 신앙, 우리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사상인데, 자, 일단은 뭐로 기억한다?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원효하면, 자, 우리 일심사상이라는 것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심사상, 아미타 신앙. 그 다음에 의상은 당에 유학한 후에, 자, 우리 너희들 원효랑 의상이 같이 유학하려고 쭉 가고 있는데, 동굴에서, 자, 우리 원효 대사감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서, 자, 잘 때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셨을 때는 뭐예요? 엄청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해골바가지 물 마신 거를 깨닫고서 토하고 막 그랬대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불시에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치? 이게 원래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원효는,
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 우리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 썼고요. 자, 의상은 당나라로 유양을 가서 돌아와 가지고 화엄종을 개창을 합니다. 됐어요. 자, 관세음보살 하면요. 관음 구제를 받는 관음 신앙을 전파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통일 신라인데 신라 말에 자, 우리 불교는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자, 교종은요, 이거는 왕실불교고요. 교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자,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선종은요, 자, 개인의 참선, 자,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니까 교종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종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라 말에는 자, 왕실 등의 후원으로 자, 선종이 널리 퍼졌는데, 자, 개인의 수행을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라 말에 통일신라 말에 후삼국이 나올 때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손을 잡죠. 그리고 누구랑 선종이랑 자, 선종은 호족의 호응을 얻어 그 다음 풍수지리설과 함께 호족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줬다. 자, 그리고 불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였다. 여러 승려가 자, 중국에 유학을 했으며 자, 해초라는 사람이 자, 인도와 그때 당시에 인도는 천축국이었는데 5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쓴 기행문 같은 게 왕호 천축 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래서 한편 원효의 불교 연구는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자, 우리 발해는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 자, 오경 등 주요 지역에 많은 사찰이 지어졌고, 자, 우리 발해는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선왕 때 우리 해동성구. 자, 문왕은 불교를 적극 장려해서 왕권을 강화를 했다. 자, 발해의 불교 문화유산에서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너희들 조선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회는요, 사회 자체는 불교 사회가 계속 이어져요. 자, 고려의 그러니까 삼국 시대 자체에 정치 분야에서 유교, 고려도 정치 분야에서 유교를 이용했던 거지. 자, 삼국. 자, 삼국은 자, 중국에서 유학을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씁니다. 자, 고구려에는 자, 중앙에 태학, 이 국가대학이에요. 여기서 뭘 키우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지박에다는 뭘 뒀다? 경다. 그리고 백제는 오경 박사. 자, 이 사람들은 거의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 특출난 재능을 보인 사람들을 자,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쳐 줬고 일본의 유교 경전을 전해주었다. 그 다음에 임신서기서. 자, 신라에는 뭐가 있다? 임신서기서. 외우세요. 이건 유교 관련 유적이에요. 자, 우리 고구려 태학, 백제는 오경박사, 신라는 임신서기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뭐 돌덩이에다가 써놓은 거야. 내용 보면은 우리가 크게 해서 뭐 맹세했는데 식영상서 얘기 춘추전 3년 안에 차례로 습득하기로 하였다. 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 열심히 공부하겠다. 유교 경전.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 자, 한편 삼국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국력을 가시하려고 역사서를 편찬했지만 뭐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자, 뭐 이런 얘기 적어놨고요. 자, 지금 우리 유교에 관련된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통일신라입니다. 우리 통일신라에 자, 당연히 신라가 통일하는데 왕권이 약했으면 되겠니?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 전쟁이 시작이 됐고, 자, 통일 후에 왕권이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는 신문학만 잘 외워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통일신라 때 국학을 설치해서 고구려 태학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서 뭐 하겠어? 신문학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원성왕 때는요, 독서 삼품과. 여기 보면 독서란 말 있잖아. 자,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한
특별한 케이스의 과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성왕 때 뭐라고? 자, 독소 삼품가. 그리고 신라 말에 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으로 유학을 가서 자, 빈공과 자, 우리 그때 당시에 당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거야. 대단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최치원인 사람이 당에 유학해서 뭐예요? 빈공과에 합격을 했대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발해입니다. 자, 발해는 자, 유학을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야. 사상 자체는 불교 사회야. 삼국시대랑 고대는. 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고, 자, 중앙통치기구 육부의 명칭을 자, 우리 발해가 삼성 육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중국에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육부의 명칭이 충인, 의지, 예신, 유교 덕목을 붙인 그런 이름을 사용했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외워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발에는 주자감을 두어서 자,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자, 마찬가지로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는데 빈곤과 급제순이 두고 발해와 신라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독서 삼품과의 실시 국학의 학생은 글을 읽어 세 등급으로 벼슬을 나아갔다. 춘추좌 시전이나 예기 또는 문선을 읽어 통달하고 논어 효경의 밝은 자를 상으로 공례 논어 효경 읽은 자 중을 중으로 자, 그 다음에 공례 효경을 읽은 자를 하로 하였다. 그래서 오경과 삼사와 제자박가의 책을 모두 통달한 자는 등급을 넘어 발탁하였다. 여기 보면은 독서 삼품과는 신분이 아닌 학문적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골품제의 제약은 여전히 높은 관직은 자, 진골귀족이 독점을 했더라.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신라 말에 자, 육두품의 대장님이에요. 자, 당에 가서 자, 빈군과에 합격을 했지만 자, 고국인 통일신라에서는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당에서 대기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는요, 그냥 등을 지고 삽니다. 정부와. 자, 그리고 해초의 왕호 천추국전이 있었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아래 정리부터 합시다. 86페이지. 땡땡은 아미타 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하면 누굽니까? 원효죠, 원효. 자, 그 다음 신라 말기에 불교의 종파 중 호족에게 호응을 얻은 건 선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라 말에 선종구산이 유행한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고구려는 중앙에 자, 멀두어 태아, 지방에는 경당. 삼국 통일 이후에 자, 신라는 뭐를 세웠다고? 국학. 자, 그 다음에 발해는요, 주자감이죠, 주자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이구, 여기 문화 사진을 좀 확인할게요. 자, 이 아저씨 여기 보시면요, 서산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서산 용현이 마의 열의 삼존상,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백제 미소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첫 번째 이 금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싸겠죠. 금동령가 7년명 열의 입상, 고구려 불상이에요. 자, 2번 여기 보면 두 분이 앉아 있죠. 그렇지, 이거는 이불 병자상이라고 하거든. 자, 이거는 발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아래 다는 세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5개 5층 석탑이죠. 정린사지 5층 석탑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에요. 신라 말.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발해 석등입니다. 자, 석등 등장하면 발해입니다. 석등 등장하면 발해예요. 요 안에 불을 딱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자, 발해 석등. 그 다음에 우리 석굴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통일신라 석굴암.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불국사 3층 석탑. 됐어요. 자, 이건 단이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유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교과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느 나라 건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거는 불교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도교와 관련된 건데요. 자, 여기 백제 금동대학로인데
니들 이게 사진이 조금 요런데요. 지금 실제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엄청 크고요. 자, 여기 보면은 도교와 불교가 이게 짬뽕이 돼 있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뭐 이런 식으로 북현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사신도 자체가 도교와 관련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금동 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이거랑 우리 일본에 있는 거랑 자 상당히 유사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일본에 넘어갔더라. 됐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로 넘어왔는데, 자,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자, 고려로 넘어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불교사회입니다. 불교사회. 그러니까, 자, 사상 자체는 불교입니다. 정치에서 뭐를 사용한 거라고? 유교를 사용한 거라고. 자, 불교가 고구려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다. 고려는 건국전부터 불교를 장려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 팔관의 연등회 등 불교 행사를 열었고, 자, 과거 제도에도 승과가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자, 신망이 높은 승려를 왕사, 국사,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관직을 준 거야. 그다음 백성들도 불교를 널리 믿었으며, 자, 화장과 같은 불교식 장례 풍습이 널리 퍼졌다. 한편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자, 부처가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바라면서 자,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등 대장경을 만들기도 했다. 자, 이 과정에서 송, 거란 등과 불교 문화를 고려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고려하면 요 두 사람이 맨날 나와요. 자, 뭐냐면요. 자, 우리 의천에 외울 때 의천의 천태종. 그 다음에 지누의 조계종. 됐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교종과 선종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의천은요, 이게 불교가, 뭐 종교도 불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오래되면 분열하고 타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얘기했고요.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니, 자, 의천의 천태종,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겸수. 자,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고, 의천 조계종이죠. 선종.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정해쌍수. 자, 도노점수를 주장했더라. 이렇게 외워주시면요, 내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도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고려 전기 불교는 자, 선종과 교종으로 나눠 대립을 했는데, 이에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하지만 의천이 죽은 뒤 불교 교단은 다시 분열했으면서 자, 지배층과 밀착해 부패하는 등 세속화가 됐다. 자, 무신정권 시기에는 불교 세습파를 비판하고 불교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자, 결사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자, 우리 진울은 정해결사,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을 조직하고, 자, 선종 중심의 교종, 그 다음에 자, 주장했다. 그 다음에 천태종의 요새는 백령사 결사를 결성해서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우리는 의천과 진우를 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의천. 선생님 뭐라 그랬지? 천태종. 자, 교화, 불교의 이론적 교리를 공부하고 실천적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교관겸수.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종, 선종 둘 다 하는데 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교관 둘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선과 교학을 치우침 없이 골고루 해야 된다. 정해쌍수. 자,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더라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도노점수. 알겠습니까? 진울의 자, 무슨 종? 조계종.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간석기의 불교 사찰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고리대업 그러면서 불교가 세속화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멸망하는데
약간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끔 불교가 뭐가 된다고 세속화돼요. 그래서 우리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는요 불교를 엄청 까내립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을 개창한 우리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불교를 억누르고 자 유교 사회로 넘어가게 돼요. 어쨌든 고려는 국가 차원에서 팔관회와 연등회를 개최했다. 맞죠? 자 누구는 천태전 여기 천태종 하면은 의천이잖아. 의천. 그치?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고려는 사상적으로 뭐라고요? 자, 우리 불교 문화 국가입니다. 됐어요? 그러다가 자, 정치 면에서 자, 유교는 고려 건국 초기부터 국가 정치 이념이에요. 자, 태조는 학교를 세워 유학을 가르쳤고 고려 광정은 과거제를 실시했고 성종은 최승로의 우리 뭐라고 해요? 시무 28조라고 하죠. 그거를 받아들여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했고요. 자, 국자감을 정비해서 자, 우리 12목에 경학 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 교육에 힘썼다. 우리 고려 성종 때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 경학 박사도 같이 보냈네.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안양이라는 사람이 자 원에서 성리학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인 조선이 성리학을 가지고서 이제 사대부가 형성이 되겠죠. 이후 이재현이 원의 학자들과 고려하면서 성리학 이해의 폭이 넓혀졌고 자 공민왕 때부터는 성균관에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가르쳤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당시의 정치 경제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다.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당연히 누구 비판? 불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유행했다. 국가 차원에서 도교 사원을 세우고 도교 의례를 지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고 자, 풍수지리성은 삼경의 설치와 서경천도 운동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기억나죠? 자, 그나갑니다. 자, 역사 인식이 변하다. 자,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실로 자, 어떤 왕이 재위하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날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적는 거를 실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이 제일 유명하죠. 자, 전쟁 등으로 사라져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자, 12세기에 왕의 명령을 받은 자, 우리 김부식이 지은 게 삼국사기입니다. 자, 삼국사기는 자,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유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 편찬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저씨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요. 너희들 보수라 그러면 나쁜 거 아니야.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리고 이게 약간 통일신라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자, 무신정변과 몽골의 침략을 거치면서 자,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나왔는데 자, 이규보의 동명왕평 자, 고구려 얘기가 나오고요. 일연의 삼국유사 여기에는 단군 얘기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승의의 제왕운기 누가 나온다고? 단군. 자, 그래서 역사서에 고구려와 단군 얘기가 나오면 자주의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또 시험에서 많이 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이게 되게 좋은 말로 써놓은 거고요.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일연의 삼국유사는 자주적, 역사의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보시면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을 건국 초기 자, 우리 성리학은요 고려 말입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에 불교예요, 불교. 글쎄요, 우리 왕건이 죽고 나서 훈요 10조를 남겼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불교를 적극 장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일원하면은 뭐라고? 삼국유사. 자, 그래서 자, 단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이거 답이 삼국유사네.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 문화유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심체 요절 우리 프랑스에 뺏겼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자, 그다음에 고려청자.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삼강천자라고 하죠. 니네 이 고려청자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불교 문화인데요. 탑에 층이 많어. 자, 이것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센터에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서울 용산에 있는데요. 딱 가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딱 들어가면 저 끝에 얘가 딱 서 있어요. 됐습니까? 자, 경천사지 10층. 자, 우리 층수가 늘어나는 그런 탑은요. 어디에서? 고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 보면요. 아유, 큰 바위화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이지? 자, 이렇게 비례가 안 맞는 불상 이것도 뭐라고? 고려 겁니다. 고려 거. 알겠어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조선의 자 이제 사회 문화로 가는데 당연히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겠죠. 조선 전기와 후기. 자, 그래서 우리 정도전 아저씨가 자, 조선을 개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불교 사회였던 고려를요, 성리학 사회로 바꾸는데 얼추 한 10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막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정착시키려고 국가에서 유교윤리를 보급하고, 자, 의례, 행사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정비했고요. 자,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때. 자,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거를 편찬을 했는데 여기 보면요. 자, 글 내용이 있고요. 그림을 넣어놨어요. 백성들이 읽기 편하게.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 백성에게 유교윤리를 보급하는 거예요. 유교윤리를 보급. 그리고 자, 성종 때는 국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적 예법에 맞게 국조 오레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행사는 여기서부터 뭐 처음부터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양반들은 유교윤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자, 유학의 기초를 가르치려고 소학을 보급을 합니다. 또한 남송의 주의가 편찬한 예법서인 주자가례를 보급하면서 가정에서도 유교 예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황과 이이가 등장을 해서 성리학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고요. 자, 우리 자, 태, 정, 태, 세 할 때 이 세가 세종이잖아. 조선 4대 왕에서 우리 백성들이 글자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걸 알고서 뭐를 만듭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죠. 그런데 이 한자를 쓰고 있던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 훈민정음이 탐탁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습 발표를 합니다. 어쨌든 훈민정음 창제로 조선 정부는 국가의 통치 이념을 쉽게 자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백성들도 자기 생각을 쉽게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자, 조선 정부는 훈민정음을 보급하려고 자 용비어천가 이게 한글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거를 자 우리 일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문학 2학년 때 배우는 문학 책에 있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세종은 백성에게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펼쳐냈다. 맞죠? 이황의 학문은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맞죠? 여기 보면은 자, 훈민정음 창제 반대 주장이 돼 있는데 조선은 한결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때 당시 중국이 뭡니까? 명나라잖아. 우리 명나라에 뭐 하고 있었어요? 사대 하고 있었죠.
자, 따로 글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사모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택도한 그때 당시에는 사대부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세종대왕님은 자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언문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는 거다. 참 한글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중화주의. 자,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 자, 역사서와 지리서를 편찬하다. 조선은 역사서를 편찬해, 자, 건국의 정당성을 버리고, 자, 성리학적 통치 규범. 그러니까 불교 사회였던 자 고려에서 유교 사회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야. 됐어요? 일단 정도전이 자 불시잡변이란 책 써가지고 불교 깎아내리고 자 사찰들도 엄청 축소시켜버립니다. 세종 때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우리 성종 때 자 국조오레이 자 그 다음에 소학보급하고 그래서 이황이 등장하고 자 어쨌든 이에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자 고려사 자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담은 동국통감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조선 왕조실록 자 이런 것들이 편찬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일종의 지리서에 해당되는 지방 통치와 국방을 위해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 지리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자 우리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자 책에 보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지리서에 해당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동네에 갔더니만 자 어떤 게 있고 어떤 풍습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어디 동네 이름을 딱 적고서 거기 내가 여기 가봤더니만 풍속이 어떻고 뭐 사람 몇 명 정도 있고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일종의 지리서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금속활자 자 과학기술인데요. 우리 과학기술이 정점을 찍은 거는 세종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 전 세계에서 1등 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도 우리 1등이잖아. 반도체 아닌가? 자 보세요. 자 조선 전기에는 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과학기술을 중시했다. 자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자 여기 보면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자 태조 때는 천문도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세종 때 자 원과 명 아라비아의 역법을 바탕으로 자 이 역법서가 우리 중국 기준으로 된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칠정산 됐어요. 그 다음에 시간 측정하는 안구일구 자 여기 안구일구 사진 보세요. 그 다음에 츠구기 자 그 다음에 한편 기본 산업이 농업을 자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한 농사직설 원래는 중국에 맞춰져 있었죠. 강수량 측정기구인 츠구기 그 다음에 다양한 자 무기들이 개발이 됐다. 여기 보면 화차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자 조선왕조실록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를 아니야.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왕조만 담은 거야. 조선 왕조 알겠어요? 자 세종 때 한성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 뭐가 있었다고? 칠정산이 있었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 조선왕조실록 자, 우리 세계 문화유산이 돼버렸죠. 자,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까지 25대 왕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 실록 보면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자 A 왕이 즉위를 해요. 그럼 그 A 왕은요, 이 실록에 이거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는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됐어요? 자, 조선은 후대가 평가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실록을 편찬했다. 자, 조선왕조실록은 방대한 분량과 충실한 내용 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사초는 사관이 작성한 기록으로 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였으며 왕도 볼 수 없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관은요 실력, 인품, 집안 등을 공유해서 자 뽑았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요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주변에 말하였다. 사관에 알게 하지 마라. 왜냐면은 왕이 말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하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왕이 사망하면 사초와 다양한 기록들을 모아 실록을 편찬하고 편찬 이후 사초는 폐기되었으며 실록은 여러 곳의 사고에 나누어서 보관을 했다. 왜냐면은 한 군데다 보관했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 군데 나눠서 보관을 합니다. 합천 해인사도 있고요. 뭐 강화도에도 갖다 놓고요. 자, 어쨌든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자, 조선 후기에 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대부들이 붕당을 형성을 하죠. 이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면서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리학 안에 니네 유학에 이게 다 명칭이 다른 거야. 우리 성리학은 주의가 정리를 한 주자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성리학만 있는 게 아니라 양명학, 고증학,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실학 이런 것들이 유학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뭐를 더 중요시하느냐 이런 거고요. 자, 양난 이후에 조선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적 변화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실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실학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게 이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눈앞의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라고? 실학이라고요. 자,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자, 북벌론이 있었죠.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우리 청나라는요,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라고. 그 시절에 어떻게 청나라를 건드려. 그래서 이 내용이 북학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 실학자는 자, 토지제도의 모순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자영농 육성, 선생님 인강 들은 사람들은 자영농이 커져야 국가가 번성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제한 등 토지 개 제도를 주장을 하고요. 자, 유형원, 이익, 자, 얘네들은 중농학파라고 해요. 그 다음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자, 얘네들은 상공업진흥 기술혁신을 주장을 했더라. 됐어요. 이들은 청과 교류해서 자, 선진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도 불렸다. 그래서 북학파의 주장은 19세기 자,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계승 발전이 됐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북학론. 야, 정벌은 무슨 정벌이야. 우리 배워야지.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중국에서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고 편리하다. 자, 서양의 천문학을 검토해보니 지구가 회전한다는 지전설이 자,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됐어요? 자, 조선 후기에 현실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뭐가 등장했다고? 실학이 등장했다. 자, 북학파는 청의 선진 문문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97페이지. 조선 후기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 지리 자 등을 연구하는 국학도 발달을 했더라. 자, 그래서 역사에서는 안정복이 동사 강목을 써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자, 단군부터 시작하는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성. 자, 그리고 유득공은요. 발해고를 씁니다. 발해 역사를 정리한 거야. 발해 우리나라 역사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중환은 자, 또 지리서에 해당되는 택리지를 씁니다. 훨씬 더 자세해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김종호는요 대동여지도.
자, 너희들 대동여지도도 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여러 군데 이제 전시를 하는데 진짜 자세하고 여기 잘 보세요. 이걸 다 붙이면요. 지금 이때 당시에 측량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다 모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도와 거의 유사하죠. 엄청 잘 만든 지도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자, 김정호. 자, 그래서 여기는 단편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안정복, 동사관복. 됐어요? 단군부터 우리나라 역사. 유득공, 발해공, 발해 역사. 이중환, 택리시. 김정호, 대동여지도.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자, 서학과 동학이 대두가 되는데 조선 후기에 청을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서양의 학문인 서학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원래는 정교잖아. 자, 천주교는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인 서학으로 연구되었으나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고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아요. 됐어요? 그런데 자, 내용 자체가 인간 평등, 구원을 강조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을 하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19세기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는데 자, 인내천사상이라고 하고요. 동학은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보시라는 시천주와 인간 평등 사상을 주장합니다. 지금 잘 보면 이 둘의 공통이 뭐야? 인간 평등이잖아. 자, 조선 정부는 자,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자, 최재우를 처형을 해버려요. 그런데 동학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주가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나중에 구한말에 우리 뭡니까? 자, 동학 농민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자, 갑니다. 김정호는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뭔 갑자기 택리지야. 들렸죠? 자, 최재훈은 시천주와 인간평등을 내세운 자, 뭐를 창시했어요? 동학을 창시했더라. 됐습니까? 자, 이 뒤에 내용은 아이고 뒤에 있네. 하나 더 있군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자, 너희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누가 등장해요? 공인. 우리 광산에 누가 등장해요? 덕대. 그 다음 상인 중에 도고. 이런 애들이 성장이 되죠. 그러면서 자, 분홍층도 늘고요. 자, 서민 자체의 삶은 조금 전보다 지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조선 후기에 나라가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도 정치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졌을 때 백성들이 엄청나게 수탈당한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회 분위기는 서민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조선 후기에 자, 우리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서민이 늘어났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서당 교육, 너희들 서당 알잖아. 자, 거기서 서민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 이에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등장을 했더라. 자, 문학에는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너희들 사설 시조 중학교 때 국어책에서 봤잖아. 그리고 한글 소설 대표적인 홍길동전. 됐어요. 그 다음에 춘향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설 시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의 솔직한 감정. 그 다음에 현실사회 풍자. 그 다음에 공연은 탈춤, 판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회화는 민화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요거 요 그림 봐봐. 이런 것들이 민화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자, 요 시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똥 위에 올라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거늘. 자, 이게 중간관리층이고요. 파리는 백성이에요. 흰 송골매는 우리 중앙관리. 자,
지방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똥에 올라앉아가지고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저 위에 고위반지개들이 보이는 거야. 어이구 무서워하면서 끔찍하여 펄쩍 뛰어내리다가 똥 아래 자빠졌어요. 아이고 마침 내 몸이 빨랐기에 망정이지 멍들 뻔했구나.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자 봉살탄축 내용 보면요. 말뚝이가요 이 양반들을 가지고 놉니다. 됐어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무반과 문반의 준말이잖아.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양반 나가십니다. 양반 쉬 하면서 노론 소론 호조 병정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장순 육판을 다 지내시고 태로제상으로 계신 이런 양반인 줄 아시지 마시오.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지금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바보 멍충이 똥개 이렇게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탈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 서민들이 양반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놀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조선 후기에는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맞죠? 자 조선 후기 서민들은 이름 없는 화가들이 그린 자 우리 민화라고 하죠. 민화를 사서요. 자 부귀영화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더라. 자 여기 선생님 여기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요. 자, 요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고 아주 유명한 그림. 자, 우리 정선의 진경산수화. 자, 사진으로 기억하시고 이게 조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민화, 조선 후기, 풍속화, 조선 후기. 자, 월화정이 어이구야. 달 아래 우리 남녀가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월화정인. 이것도 풍속화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난 문화 내용이고요. 자, 이 뒤에 선생님이 요 파트들을 지금 안 하고서 지나왔는데 너희들 여기 보면 답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답들이 적혀 있어서 이 자료 탐구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요거 잠깐 봅시다. 실학의 주장에 보면 여기 정약용, 그다음에 박제가 여기 보면은 주장을 해보래. 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 주장이다. 정약용은 공동농장 제도를 통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여기 답이 적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에. 알겠어요? 자,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자, 책에 있는 자료들은 꼭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꼭 한번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자 한꺼번에 여기를 집어넣으려고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러 번 읽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표시한 그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휴생입니다.